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단은 학습점검 해설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기 전에 문제가 총 이게 9개인가 있었죠? 9개였죠? 문제 다 풀어보고 이제 모르는 문제 위주로 해설을 봐도 되고, 그리고 좀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정주행해서 이제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160에서 16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160페이지의 개념 정리 부분을 보면 쌤이 이 부분 공부할 때 이제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제 포스트잇이나 뭐 종이 같은 걸로 가려놓고 떠올려보는 연습,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이등변 삼각형에서 성질이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성질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바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지 모르는데 조건들, 뭐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 꼭 이런 두 내각이 아니고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죠. 세 내각 중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이렇게 같다면, 이게 만약에 뭐 60도 이렇게 된다면 이제 두 내각의 크기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또 뭐 다른 여기도 60도니까 정삼각형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수행평가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증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까지도 열심히 공부를 해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지, 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는지, 그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그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삼각형이 하나 쌤이 만들어 볼까? 이렇게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이게 됐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성질을 우리가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A, B, C. 여기서 이제 두 밑각의 크기가 왜 같은지,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왜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어떤 두 대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주로 어떤 논리를 쓴다고 했죠? 이게 적당하게 각각의 삼각형의 대응각이 되도록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개지도록, 그러니까 합동이 되는 두 삼각형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러한 보조선을 그어보면 합동인 두 삼각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보조선을 어떻게 내리냐? 수선을 내린다? 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죠.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보니까 지금 AB, AC 변의 길이 같고, 그리고 BA, 여기 이 점을 D라고 합시다. BAD, CAD 각의 크기 같고, 또 이 AD라는 선분이 공통이죠. 공통은 따로 표시를 하지 맙시다. 공통이었죠, 이렇게. SA에서 합동으로 삼각형 ABD, 삼각형 CAD라고 이제 적어야 되죠. 대응되는 꼭지점 순서도 동일하게 SAS 합동. 이 근거 세 가지 적는 거 수행평가에서도 막 했었죠. 합동식 적을 때 근거 같이 이제 적어줄 수 있어야 되죠. 쌤이 요구를 할 경우에요.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 이 빨간 색깔은 지금 밝혀진 거가 아닌데,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아직 모른다,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각의 크기 같고요. 또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BD랑 CD랑 이 변의 길이도 대응변이 되니까 길이가 같게 되겠죠. 또 하나 더 있죠. 각도. X 해볼까, 이렇게. 이 셈의 X 표시한 부분도 각이 같겠죠. 그런데 이 X 두 개 각을 더하면 평각이죠. 180도. 평평한 각. 그래서 180도니까 굳이 X라고 표시하기보다
직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각형에서 이 꼭지각, 이제 꼭지각이라고 하면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이 꼭지각이죠. 그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려보니까 이제 합동인 두 삼각형이 생겨서 바로 이제 뭐 밑각의 크기 같다,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죠. 서술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있죠. 연습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써보고 좀, 그리고 그 다음 줄 한 줄 한 줄 넘어가면서 그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써본 거랑 교과서 표현이나 쌤 수업 때 그런 판서해준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연습 한 두세 번 하면 대부분 다 합니다. 더 많이 걸려도 돼요. 괜찮아요. 자, 다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도, 이거는 순서를 다르게 했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먼저 쌤 방금처럼 출발하면 안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맨 마지막에 밝혀놔야 돼요. 결론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라고 출발을 하니까, 출발은 뭐예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두 각이 같다, A, B, C 중에서 각 B와 각 C가 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서 도착은 어떻게? 변 AB와 변 AC가 같다,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했죠? 보조선 그었죠.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야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AB랑 AC 길이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두 대상이 같다, 즉 합동이 되도록 두 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보조선 그으면 되겠지. 똑같이 이 각의 이등분선은 언제든 그을 수 있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 각의 이등분선과 변 BC의 교점. 아직 이 삼각형에서는 사실 이 변 BC에서는 밑변 같이 보이지만 아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출발이 그냥 두 내각의 크기만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이라는 표현을 아직 엄밀하게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 BC와 꼭지각 이등분선 AD의 교점을 D라고 하자. 알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죠? 이 각도, 각 B와 각 C가 같고, 꼭지각 이등분선이니까 이 BAD, CAD도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80도에서 뺀 거죠. 이만큼이 각 A, D, B는 180도 빼기, 기호를 굳이 나타낸다면 점하고 각 B, 이런 식으로. 쌤은 이렇게 점 쓰는 것보다 BAD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180도 빼기 BAD가 CAD랑 같으니까 CAD 더하기 C라고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쌤 뭐 하려고 한 거지? 합동인 거 얘기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ADC, 결국 이게 180도에서 CAD 이 부분 각도랑, 그리고 각 C도 뺀 거니까 이만큼 각도가 되겠죠. ADC가 되겠죠. 각 ADC. 그래서 이렇게 그 변 AD 공통이고, 그리고 BAD랑 CAD 길이 대응되게 같고요. 그다음 ADB랑 ADC도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SA 합동이 되는 거죠. ASA 합동.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서는 이제 ASA 합동으로 이제 두 삼각형 합동이 되니까, 그래서 AB랑 AC 변의 길이가 같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그런 논리가 있었죠. 너무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내용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문제 풀어보고 하다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단원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또 추가로 또 틈틈이 공부해도 좋습니다.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도 증명을 이와 같이 하는데 좀 방법이 조금씩 달랐죠. 교과서에 이제 방금 쌤이 설명했던 부분들처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실력이 좀 기초가 있고
더 높은 성적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다 증명을 연습하시고요. 난 당장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라도 푸는 거 해야 돼 하는 친구들은 조금 그런 증명, 이유 설명하는 것은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나중에 하세요. 내용이라도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이제 실력을 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서술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지금 일단은 C에서 B로 올라가야 돼. 수학 성적 80점이라도 받아야 돼. 뭐 70점이라도 받아야 돼. 그렇게 목표가 190점 이상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은 일단은 문제 푸는 거, 여기 중단은 대단한 문제라도 일단은 푸는 걸 연습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내심, 외심. 이 내심과 외심도 이따가 문제에서 다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는 뒤에 문제 나오면 또 추가로 다루거나 교과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OX 퀴즈를 봅시다. 다음 문장이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를 안에 쓰시오. 자, 1번 새 내각의 크기가 40도, 70도, 70도 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나요? 맞다. 왜 맞나요? 이제 이유를 설명할 때는 개념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죠. 보통. 그래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지금 세 내각 중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빗변의 길이가 15cm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9cm인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말만 읽어서 잘 안되면 그림 그려보면 되겠죠. 빗변의 길이가 15. 일단 직각삼각형 두 개를 그리는데 하나, 둘. 이 빗변의 길이가 일단 15. 다른 한 변의 길이가 9cm 인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맞나요? R, H 무슨 조건이죠? RH, S죠. 변의 길이, 사이드. 그래서 지금 변의 길이가 둘 다 빗변의 길이 15, 15. 둘 다 직각.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 9cm. 그래서 합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빗변과 다른 한 변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한 변의 길이가 15, 다른 한 변의 길이 9, 또 그냥 직각. 이 세 가지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합동이 아닌 두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보지? 이게 15고 여기가 9인 직각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가 15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9인 직각삼각형도 있겠죠. 여기 있는 길이는 더 커지겠지, 이 빗변의 길이. 그래서 그 변의 위치가 안 정해져 있고 그냥 변의 길이가 뭐 15, 9 이런 변이 있고 각도가 주어진다 해서 합동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 SAS라든지 끼인각 아니면 뭐 양끝각 아니면 이렇게 빗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런 디테일한 조건들이 안 지켜졌을 때 왜 그 합동이 안 되는지를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근거라기보다 발레, 그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쌤이 필기해준 그것도 따로 정리해두면 도움 되겠죠. 세 번째, 세 변의 길이가 6, 8, 12cm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자, 이거 이제 선생님 저 짝대기 수수깡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인가? 수수깡이 없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뿐만 아니고 그 바로 이어서 배웠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같이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구분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고 또 있어, 다른 개념.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었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그 논리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생각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개념이 방향이 반대라는 게 느껴지나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러한 두 성질이 성립한다 이거고요.
이름을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내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이기만 하면 걔가 이름을 삼각형이 된다. 출발과 도착이 위치가 좀 다른 느낌이 안 드나요? 출발과 도착지가 달라.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열차랑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 열차처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다? 직각삼각형일 때 이러한 변들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그 변들 사이의 관계를 식을 세워봤을 때 이게 등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등호가 아니면 직각삼각형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개념을 알고 있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식을 세워봐요. 일단 가장 긴 변이 C라고 두는 게 좋죠. 12의 제곱 그리고 6의 제곱과 8의 제곱의 합. 이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등호라고 쓰면 이거 참인가요? 이거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진짜 많이 표현했던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같지 않죠.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요. 6제곱은 36, 8의 제곱은 64, 100이죠. 12의 제곱은 144죠. 그래서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이미 했으니까 이 부분 위에 올리고 계산했으니까 이거 임으로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다니까 이거 X 해야겠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삼각형의 넷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일단 삼각형의 이거 글자 읽으면서 이미지화 하라고 했습니다.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이 있어. 여러분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말고 또 다른 선 뭐 있었어? 세 내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이 접는 방법, 종이접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알아두라고 했죠. 각의 이등분선을 접으려면 이 변과 변이 겹치도록 접었다 편다. 변과 변이 겹치게 접으면 각의 이등분선이 생겼었죠. 그 다음에 이거 수직 이등분선을 접으려면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맞닿게 접었다가 펴는 거. 이렇게 접었다 펴면 이렇게 선 생기겠지. 이렇게 꼭지점과 꼭지점이 딱 맞닿게 곱게 접었다 펴면 수직 이등분선 생깁니다. 그 접는 방법과도 연결시켜서 공부하라고 했고 그 개념 열기 교과서의 개념 열기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고사 대비할 때 꼭 같이 공부해도 돼요. 머릿속으로 그 접는 걸 상상해도 되고 직접 종이 가지고 접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돼요? 수직 이등분선 2등분하고 길이 똑같 자 재면 되죠. 이렇게 2등분해서 수직 90도로 다른 변 AB에서도 수직 이등분선 딱 2등분하고 수선 수직이 되도록 여러분들 이거 각도기나 뭐 그 십자무늬가 있는 자 있죠. 그런 걸로 가능했죠. 종이 접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 점이 외심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지워보겠습니다. 이 점 외심이죠. 외심.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입니다. 내심은 뭐다? 내심이 되려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근데 이거 세 변이 아니고 두 변이어도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근데 세 변이 됐을 때 어떤 점을 확인 가능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 가능했죠. 여러분들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엄청난 우연인 겁니다. 원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세 가지 교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딱 그 한 점 외심을 지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굳이 세 개를 확인 다 하는 겁니다. 수행평가에서도 그래서 다 확인해 본 거죠. 다섯 번째 문제.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이거 긴가민가 하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외심을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삼각형의 꼭지점을 다 지나는 이 원. 무슨 원이라고 해요, 이거? 세 꼭지점을 다 지나는 원. 외접원. 원을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엄청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노력이 부족했군. 다시 노력을 0차. 아까보다 좀 나아졌죠. 어쨌든 계속 연습합시다. 콤바스가 그래서 필요한데, 어쨌든 삼각형의 이 외접 원의 중심이 외심이죠. 그래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결국 원의 뭐가 돼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색깔 다르게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반지름은 같잖아. 반지름 세 개는 다 같죠. 한 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인데, 그래서 세 꼭지점 이르는 거리는 당연히 같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 이 개념. 약간 이 문제는 뭐냐면, 안구를 이렇게 왼쪽으로 보고 아하 이렇게 하는 문제죠. 왼쪽에 그대로 한 3cm 정도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 아하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보고 풀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렇게 개념들을 살펴봤는데, 쌤이 여기 이 각각의 개념들을 다 증명을 전부 다 하면 이게 2시간 정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면 1-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표현 꼭 읽고, 쌤이 판서도 해줬죠.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내가 80점, 90점, 그러니까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수학의 기초는 있는데 진짜 내가 논리를 더 많이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서술하는 것도 좀 시간 많이 들어서 연습하시고, 당장 50점, 60점 받는 것도 좀 힘들다. 그런 친구들은 쌤이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서술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는 것들, 조건이나 성질을 이용하기만 하는 것도 연습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적는 증명은 좀 더 8, 90점 정도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더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아래 그림과 같이, 자, AB, AC, 여기 C죠, 여기가.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ABC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BAD, 이거 각 잃는 법도 좀 빠르게, 많이 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BAD 이렇게 보면 이만큼 각이죠. CAD도 같다.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을 구하시오. 처음에 ADC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선생님 이거 딱 봐도 90도네요. 90도. CD의 길이 딱 봐도 이거 5cm네요. 안됩니다. 물론 답은 맞출지언정 쌤은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죠. ADC의 크기가 왜 90도입니까? 90도. 왜? 자, 일단 처음에는 이거 여러분들이 왜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설명했는지를 보통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 일단 왜라고 하면 개념 있잖아. 삼각형의 성질 개념. 이등변 삼각형에서 어떻게 돼요? 이등변 삼각형의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답니까? 지금 이건 밑각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수직 이등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한다? 두 밑변 이렇게 적은 친구도 있었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적어요.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이 개념 때문이죠. 이게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왜라고 물어보면, 하필 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왜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하니? 하면 이제 그때 뭐 합동 얘기를 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꼭지각 이등분선 그어놓고 시작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일단 이등변 꼭지각 이등분 했어. 그러면 이제 SAS 합동 때문에 이 각도가 같은데 이 두 각도는 하필 더하면 180도니까 하나당 90도야. 그래서 수직이야. 합동이니까 또 대응각 크기 길이 같잖아. 그래서 수직이면서도 이등분 돼.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합동 얘기하면서 막 서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90도다. 왜 90도냐 하면 이 성질을 먼저 얘기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자세히 써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이유라고 합시다. 이유는 이제 이 성질의 이유가 방금 얘기한 거죠.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CD의 길이. 이번 CD의 길이. CD 길이는 이만큼 길이죠. 이것도 눈으로 보니까 뭐 한 반 정도 4.5나 5.5 될 것 같아. BD, CD가 길이 차이가 안 느껴져. 5cm입니다.
찍을 수는 있어. 찍으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유라고 했죠. 이유. CD 길이가 왜 5cm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첫 번째랑 성질은 다르니까 두 밑각의 크기 같다.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 같다 라고 할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BC 길이의 반이죠. 2등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유가 똑같지. 이거지 이거. 어이구야. 다시. 이 이유죠. 같은 이유죠. 이 성질 때문에 5cm인 거죠. 그래서 90도와 5cm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만 구하고 빨리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이유도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에서 오른쪽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의 길이를 찾아라. 자, 빗변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뭐 X라고 해도 되고요. 쌤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변의 길이를 각각 A랑 B라고 하면 여기는 A가 B가 8과 15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그때 식이 성립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한다. 직각삼각형일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A는 8이었죠. 뭐 15여도 상관없습니다. B가 15라고 합시다. C는 모르니까 C제곱이라 하죠. 계산해 봅시다. 64 더하기 225. 이것을 계산하면 일단은 여기다 289라고 적어도 뭐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C제곱이랑 289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다시 적으면 이런 파란 색깔 표현은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하거나 서술 정석적인 서술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라고. C제곱이 그래서 28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빗변의 길이를 찾으러 가니까 이것들을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20제곱하면 400이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좀 팁이 있는데 19 곱하기 19 하지 말고요. 어차피 맨 마지막 자리는 이 9 때문에 정해지겠죠. 9, 9, 81, 1로 끝날 겁니다. 20 뒷자리는 00, 0으로 끝날 거고 땡땡 0이 될 거고 19 곱하기 19는 땡땡 1이 될 겁니다. 아마 381 되려나? 해볼까? 19 하면 9, 9, 81, 9, 171, 9, 1 361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맨 뒷자리는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88, 64, 4로 끝나겠죠. 7제 49, 땡땡 49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9로 끝나는 건 이거 289밖에 없잖아. 그래서 17cm가 되는 거죠. 계산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자리 길이는 이게 변하지 않잖아. 88, 64, 7제 49. 그 49, 4는 이제 그 윗자리에 올라가서 더해지겠지만 가장 뒷자리는 1의 자리만 곱하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이제 길이 답을 여기 적으면 되겠죠. 17cm. 자, 3번 다음 그림에서 점 I와 점 O가 각각 이 삼각형 ABC의 내심과 외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내심과 외심 구분 잘해야겠죠. 이제 I가 내심이고 O가 외심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X의 크기를 구하라. 지금 이제 여기 1번에서 삼각형 ABC에서 점 I가 내심이기 때문에 이 내심에서 꼭지점까지 이은 이 선분은 이게 삼각형에 어떤 선분이 된다고 했죠? 어떤 선이 된다고 했죠? 이게 각의 이등분선인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인지 뭐 그런 것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20도가 되겠죠. 왜 각의 이등분선이 되냐 하면 그건 또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원래는 삼각형에서 내접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접원을 이렇게 찾으면 정확하게 그려볼까? 내접원이 생겼을 때 그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죠. 근데 그 내접원에서 변까지 이렇게 접하는 점이 있죠. 접점. 이 접점은 수선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되는데 이 접점까지 거리, 즉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만든 게 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려면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각이 있을 때 그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이등분선 위에 있는 그 어떤 점에서든 그 각을 이루는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죠.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삼각형이라면 이제 각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또 다른 각의 이등분선 그어주면 또 다른 변까지 이르는 거리도 같게 되는 거죠. 그림이 좀 안 정확한데 그 원리가 결국에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변까지 있는 거리가 같도록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인 거예요. 이쪽도 이제 동일하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x,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38도. 그러면 이제 x 구할 수 있겠죠? 20도가 일단 두 개 있고 38도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또 동일하게 2를 곱해주고 x도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180도죠. 그래서 40도 더하기 38 곱하기 2 얼마예요? 76도. 2x는 180도. 40 더하기 76은 이제 116이 되겠네요. 그래서 2x는 180 빼기 116 계산하면 몇 도죠? 180, 116이니까 4, 6, 64도. x를 구했죠. 양변에 2를 나눠준 것이니까 32도.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여기서는 이제 5가 외심입니다. 외심은 이제 우리가 변까지 있는 거리는 다를 수 있지만 외심은 외접원을 이제 우리 그리고자 하기 위해서 찾은 거죠. 외접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A라는 선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총 3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OAB, OBC, OCA 이렇게요. 각도를 여기 30도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62도가 아니고 왼쪽에 BAO 이 부분은 30도가 되겠죠. 수식으로 적는 것보다 그림에 바로 표시하면 빠르죠. 왼쪽 부분이 30도입니다. 여기 오른쪽 OAC는 몇 도가 되죠? OAC는 62에서 30을 뺐으니까 32도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32도가 되고 동일하게 x도 여기도 x가 되겠죠. 다 더해주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2 곱하기 30도 2 곱하기 32도 2 곱하기 각 x는 180. 선생님 이거 각각 하나씩 더해서 90도라고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그것도 양변에 2를 나눠주면 동일하죠. 해봅시다. 양변에 2를 나눠줍시다.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도 양변에 2를 먼저 나눠주고 시작해도 좋겠네요. 32 그리고 여기는 2를 나눴으니까 그냥 x의 각도만 남고 90도가 되겠죠. 자, 62도 더하기 x가 90이니까 x만 계산을 하면 90 빼기 62 28도죠. 38도 오타가 아니고 뭐 계산 오류 안 됩니다. 계산 실수. 정말 계산 실수도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물 납니다. 틀리면. 자, 4번. 여기 답 다 구했죠. x는 32, x는 28. 자, 4번을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변 AD, 변 DB, 변 BC의 길이가 다 같다. 일 때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각 구하라.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들이 여러 개 보이죠. 이등변 삼각형들의 성질을 이용을 해봅시다. x니까 여기 같은 밑각, 크기 같은 밑각, 여기도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도 이 DAB라는 삼각형에서 보면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에서 보면 또 밑각 y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의 연장선이 보이죠? 이 위쪽에 연장선이 있지. 이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한 변의 연장선과 그 이웃한 변으로 이루어진 이 각도를 외곽이라고 하죠. 외곽.
여기 있는 게 내각이죠. 외곽은 여러분들 성질, 삼각형에서 중요한 성질 있죠. 삼각형이 있을 때 한 외곽의 크기는, 선생님이 자주 얘기했죠.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y라는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한 내각은 이 각이겠지만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 2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y는 2x가 된다. 만약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거 ABD는 각 ABD는 각 y는 삼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므로 뭐 그런 말을 일일이 이제 써도 좋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줘도 선생님은 그 이유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y는 2x 됐죠? 또 다 추가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게 있나?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각도 구하면 되겠지. 이 각을 구하면 어떻게 되지? 180에서 2y를 빼준 거죠. 180에서 2y를 빼주는 것보다 문자를 하나로 표현을 해주는 게 문제를 풀기 좋겠죠.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180도는 그래서 2y가 아니고 2하고 곱하기 2x죠. 이렇게 4x가 되는 거죠. 180도 마이너스 4x 이렇게. 그래서 지금 180 빼기 2y가 180 빼기 4x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각도 A, D, C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각도는 x도 더하고 180도 빼기 4x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지금 105도랑 더해야 180도 되는 거니까 75도죠. 75도. 75도.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만큼이 75도로 갑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림 그림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어렵나요? 플러스 x 앞에 더하기 생략돼 있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죠. x의 각도 그리고 180도는 75도. 자, 여기서 이게 부호가 음의 부호니까 우변으로 이항하고 75를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75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80도 빼기 75도 마이너스 3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3x 105도가 3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를 마저 구하면 양변에 3을 나눈 거니까 105를 3으로 나누면 뭡니까? 얼마지? 3, 3은 9, 15, 3, 5, 10, 35도네요. 35일 것 같았지만 굳이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x는 35도. 끝이 아니네요. y도 각각 문제 잘 읽어봐야 되죠. y의 크기도 구하라 했으니까 y는 x의 2배니까 70도가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5번 161페이지입니다. 5번 다음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이 M입니다. M. 이 점을 M이라고 하고 점 M에서 변 AB,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 E라고 하자. E가 그 다음에 DM과 EM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림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친절합니다. 그래서 각 BMD의 크기를 구하라. 이 빨간 색깔 이 각도를 구하라. 이거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쌤이 알고 있어요. 한 2가지 방법 정도로 풀어볼까? 일단 쌤이 지금 생각나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 보면 뭔가 합동이 될 것 같죠. 합동이란 말은 없지만 직각이 있고 빗변의 길이 같고 다른 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딱 봐도 합동이죠. DMB라고 할까요? 여기 BMD라고 하니까 그대로 갑시다. 지금 DMB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가는 게 좋죠. 문제 낸 사람이 읽기 편하게 배려하는 거죠. BMD 이것과 또 뭐가 합동일 것 같아요? BMD니까 CME랑 같네요. CME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RHS 합동일 것 같죠. 이유 3가지 써야 되죠. 일단은 이걸 지금 당장 풀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좀 찾는 겁니다. 그럼 합동이 되면 각도도 이렇게 같아지겠죠. 변의 길이도 같아질 것이고 대응되는 거. 근데 이 각도 같다 라고 한 순간 이거 뭐예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내각을 양끝각으로 하는 이 변 말고 다른 변 있죠. 이거 하나 둘 AB, AC 길이 같은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 구할 수 있죠. 66도니까 180에서 66 빼면 114 맞나? 이거는 57이죠. 이거 57. 그러면 각도 구할 수 있겠네. 아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로드맵을 찾았죠. 풀어봅시다. 그럼 합동인 걸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이걸 합동인 걸 얘기할 때 소수할 때 이것부터 바로 적지 말고 이거 임을 확인하자라고 해도 되는데 삼각형 두 개를 그냥 바로 얘기하세요. 삼각형 BMD와 삼각형 BMD니까 CME에서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냐면 직각부터 얘기할까? RHS를 할 거니까 직각 얘기합시다. 각 D 이렇게 하면 쌤이 감점할 수 있어요. 각 D라고 하면 안 되죠. 90도가 아니죠. 각 D는 180도야. BDM이라고 해야 되죠. BDM 이게 90도란 거죠. 대응되는 각이 ECM도 CEM 쌤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90도 이렇게. 그리고 빗변의 길이 같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BM이랑 CM 같다. 중점이니까 BM과 CM 변의 길이 같고 RH 그다음에 S DM과 EM이 같다. 변의 길이 이렇게 이므로 RHS 조건을 다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쌤은 옮겨 올게요. 이렇게 전자칠판의 장점을 써봅시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 부분이 R에 해당되는 조건이고, 자 해볼까? 이 부분이 R입니다. R. 이 부분은 H, 이 부분은 S에 대응되는 세 가지 조건인 거죠. 그 세 가지 조건을 명시를 해줘서 합동이다. 그러면 이제 안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안 나와 있는 거. 각 B와 각 C. 여기는 그냥 B랑 C라고 해도 뭐 혼동될 여지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합동의 삼각형의 대응 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각 B와 각 C 이다. 그러면 이제 66도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굳이 얘기할 것까지도 없겠어요. 각도만 일단 알면 되잖아. 180도 이렇게 이므로 어떻게 돼요? 이제 B와 C가 같으니까 C 대신 B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지. 대입하는 거죠. C 자리에 B를 대입을 한 거죠. 66 이항하고 C를 B로 바꿔주고 180 빼기 66 이거 180 빼기 66을 그냥 114로 적어요. 이렇게 적어줘도 쌤은 이해합니다. 식 풀 때는 그냥 밑으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 줄 바꿔서 114도. 그 다음에 각 B는 57도. 따라서 각 BMD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180에서 90도 빼고 57도 빼면 되죠. 그런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어차피 57도랑 이 BMD만 두 개만 더해도 90도인 걸 알 수 있죠. BMD는 그래서 90도에서 빼주면 좋겠죠. 각 B 이렇게 90 빼기 57 하면 얼마예요? 43이에요. 33 계산 잘해야 돼. 33도 암산하지 말고 한 번 더 또 확인하세요. 이렇게 3, 4에서 3 33도네요. 그래서 BMD의 크기는 33도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고, 쌤은 또 다르게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해줄게요. 일단 합동인 건 얘기한 건 동일합니다. 합동이니까 이 BMD와 CME 이 두 각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 있죠. ADME 이 사각형에서 직각이죠. 여기 요만큼이 66도 더하기 어떤 각도 해서 180도 됩니다. 이게 180도 빼기 66 하면 얼마지? 114인가요? 이게 114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4를 180에서 빼면 얼마지?
66도죠, 66도. 66도를 반씩 나눠 가지는 거지, 이렇게. 33, 33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로도 이제 풀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어. 쌤은 어떻게 했더라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각 이용하고 이게 또 평행하게 긋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것도 합동인 걸 일단 얘기해야 돼. 합동이다. 그럼 이거 삼각형 높이 같다. 그럼 이렇게 선 그을 수 있는데 이게 평행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평행한 게 하필 이렇게 이 DE를 지나는지 DE와 BC가 평행한지도 얘기해야 돼요. 평행한 걸 밝힐 수 있겠죠. 이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근데 이 각도 구해서 이 동의각 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쌤이 처음에 생각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너무 복잡한 풀이까지는 가지 말고 처음에 얘기했던 풀이, 두 번째 얘기했던 풀이 뭐 그 정도는 좀 권장되는 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지 여러분들 수학생들이 얘기 많이 해주잖아. 너무 수학에서는 뭐 복잡한 거 안 좋아하고 간단한 거 좋아하고 효율적이고 간단한 거 좋아한다고. 근데 왜 하필 수학 공부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걸까요? 헬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령 들고 열심히 1년 2년 운동하면 팔 두꺼워지고 힘 세지잖아.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뇌가 말랑말랑 할 때 어른이라고 해서 딱딱한 건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하지? 어릴 때는 그게 좀 학습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어요. 채워지기 전에 그 항아리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럴 때 이제 막 자기 통제 없이 사는 것보다 좀 그렇게 헬스 하듯이 두뇌도 이렇게 두뇌 헬스를 하는 거야. 수학 문제 풀면서 이제 인내심이나 아니면 사고를 좀 깊이 해보고 그런 거를 이제 해두면 이제 힘이 길러지죠. 멘탈 파워가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증가한다고요. 어른 됐을 때 결국에 어른 됐을 때라기보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취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성장해서도 이제 좀 그런 사고력으로 좀 편하고 효율적으로 같은 걸 하더라도 힘들지 않게 뭐 그러려고 이제 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수학 공부하면 뭐 머리 집중력이 좋아져서 뭐 편하다. 뭐 헬스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할 건데, 나는 수학 관련된 거 안 할 건데,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체육도 마찬가지야. 나는 체육으로 먹고 살 거 아닌데, 하지만 체육을 하는 게 이제 건강에 좋잖아. 네, 잠깐 잡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6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의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세 정사각형을 그려 넓이를 나타낸 것이다. x의 값을 구하세요. 선생님 이거 대박 쉬운 문제 아님? 바로 이거 225에서 144 빼면 바로 답 나오는 거 아님?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서 답을 구한들 개념을 생각 안 하면 기초 없는 공사예요. 개념 생각해 보세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1대 성립하는 정리 뭐였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세 변, 직각을 낀 변을 한 변을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뒷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a, b, c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뒷변의 길이가 c인 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긴 변. 그래서 a제곱이 이게 ac가 a면 a제곱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144. 이 넓이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b라고 하면 b제곱이 x인 거죠. 더하기 x. x제곱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빗변의 게 c니까 c제곱은 이 넓이가 되겠죠. 여기도 c고 c니까 c 곱하기 c는 c제곱이잖아. c제곱. 그래서 2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5 계산합시다. x는 225 빼기 144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감산 안 됩니다. 225 144 빼기 글씨 예쁘게 1 8 2에서 1 빼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 됐으니까 0이죠. 81 됐죠. 그래서 x는 81 제곱 센티미터. 뭐 여기 쌤이 맨날 괄호치라고 하는데 안 해도 감점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x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81이다. 그럴 때도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이 x의 위치가 옮겨 다니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 B, C도 그냥 문자 이 상징일 뿐이지 A면 무조건 직각을 낀 한 변의 길이고 C면 무조건 빗변의 길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빠르게 풀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멘탈 헬스 매스.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의 외심 O에서 선분 변이라고 하죠. 여기는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삼각형 AOC의 둘레의 길이 둘레 여러분들 배 둘레 이렇게 하루에 1cm씩 증가하는 그 둘레 32. 지금 다시 삼각형으로 돌아옵시다. 삼각형 AOC의 둘레의 길이가 32cm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갑자기 생뚱맞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외접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선생님, 삼각형의 세 꼭지점 지나는 원 하나뿐인가요?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일까요? 충분히 그런 의문 들 수도 있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몇 개 있어요? 둘? 아니면 셋? 넷? 몇 개 있어요? 선생님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지만 뭐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 중에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지나갔지. 더 큰 원도 있고 적당히 큰 원도 있고 수많은 원 중에 다른 점 한 점을 딱 정해버리면 딱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로 고정됩니다. 참 신기하죠.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야 돼. 어쨌든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접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완전 잘 그려지네. 자,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 어디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거 OA, OC, OB도 뭐 보조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외접원의 반지름 OA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OA 길이가 되겠죠. 자, 일단 지웁시다. 자, 둘레 길이 32니까 이제 풀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당장 바로 그냥 이거 6이네 그리고 32니까 이거 길이 같고 2a 더하기 12는 30이네 2a는 20이니까 a는 10이네 a는 10cm 끝. 이렇게 물론 답을 구해서 객관식을 푸는 친구도 있지만 객관식을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그 본능으로 푼다 해야 되나? 감각으로 푼다 해야 되나? 그거 잘못된 습관이고요. 나중에 중3이나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6처럼 보이지만 5.7인 경우도 있고요. 더 이상 그때는 감각에 의존할 수 없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개념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왜 6입니까? 왜 DC가 6이에요? 왜 6이죠? 이 삼각형에서 외심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외심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들의 교점이 외심이죠. 이 BC라는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AB라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 AC라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외심이기 때문에 O에서 D까지 수선만 내려도 이게 수직이죠. 그리고 삼각형이 합동 조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외심이니까 길이 OA, OC 같고 90도 RH, S 합동 조건으로 수직 뭐라 하지? 이등분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바로 그냥 수직 이등분선 내 교점이니까 이등분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6. 그래서 DC의 길이는 6이다. 6cm. 만약에 근데 이게 DC가 6인 그 이유를 쓰라고 하면 삼각형 합동 조건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유를 써라 하면, 그럼 이제 삼각형 뭐 ODA라, 삼각형 ODA니까 ODC라고 해야겠네. 해서 세 가지 얘기해야죠. 처음에 수선이니까 둘 다 직각이고요. ODA 각 ODC 9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 합동 조건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같죠. 외심이니까 OA OC, 왜냐면 O가 외심이므로, 외접원의 중심이므로 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OD가 공통, RH RHS죠. 그래서 합동이 되고, 그러니까 AD랑 DC 길이가 같다. 이게 이유를 물어보면 이런 이유, 이렇게 근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일단은 그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인 거 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직 이등분선이 있다면 이게 수선일 거고 같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죠. 증명하지 않더라도. 네, 그 다음에 봅시다. DC 6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OAC, 이 둘레의 길이, 둘레 길이를 이렇게 수식에서는 가로치는 게 좋다고 했죠. OA 더하기 OC 더하기 이제 AC인데 AC를 풀어 적읍시다. 어떻게 적어요? AD DC 이렇게. 근데 OA 길이 모르고 OC 길이 모르지만 둘이 같으니까 EOA라고 합시다. AD는 6이고 DC도 6이었죠. EOA 더하기 CB. 둘레 길이가 30이라 했으니까 32죠. 이렇게 32가 EOA, 이거 20A 이렇게 잘못 빼면 안 됩니다. 2 곱하기 5A 이렇게 확실하게 12. 그래서 20은 2OA, OA는 10. 뭐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좋죠. 쌤이 너무 등식을 막 갖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등호 있죠. 등호 같을 땐 등호로 이렇게 계속 연결지어서 써줄 수 있고, 쌤이 식을 변형할 때도 있죠. 여기서 한번 식을 여기서 한번 넘어갈 때는 그냥 식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줬습니다. 좌변 32, 우변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 넘어갈 때는 등호와 여긴 안 썼죠. 달라지니까 12를 2항해서 32가 32 빼기 12로 됐으니까 그냥 줄만 바꿔서 적어주고, 양변을 2 나눠줘서 이렇게 적어주고. 등식 사용하는 거 연습합시다. 서술한 연습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8번 다음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죠. 이등분선이라고 표시해줬죠.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ABD 삼각형의 넓이, ABD면 여기네. 근데 이거 데자뷰 다이자후, 그 이니셜 D 노래 데자뷰 뭐 시작하는 노래 있던데 데자뷰가 느껴지죠. 뭐예요 이거? 수행평가 우리 쌤 풀이해줬죠 이거. 그래서 배경 설명은 안 하고 바로 갑시다. 넓이 구해야 되니까 15 AB를 밑변으로 보고 D에서 AB까지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ABCDE라고 하자. DE 길이를 구하면 끝나죠. 느낌상 4일 것 같지. 그걸 왜 4라고 해야 되냐?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아직 4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다른 같은 걸 이용해서 합동인 걸 밝혀야 되는 문제인 거죠. 바로 합시다. 일단 이거 여기서는 보조선이 없죠. 쌤이 수행평가에서는 보조선을 줬지만 보조선이 없지. 없는 걸 만들 때는 처음에 Let me introduce this line name, 뭐 영어 못합니다. 어쨌든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D에서 처음엔 소개 멘트 해줘야 돼. 한 번도 없던 걸 만들면 그때는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름 정합시다. ABCD 다음이니까 1, 2라고 하자.
E잖아. 순서대로. 갑자기 Z 해도 되긴 되는데 틀린 건 아닌데 당황하잖아. 첫째가 쌤 친구 중에 1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쌤 친구 아니고 쌤 친구 형이에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은 2호였어요. 형은 1호고 동생은 2호야. 2호야 한데 성이 이씨야. 225? 225? 약간 이름이 같은 이름 두 개 있어가지고. 근데 동생이 3호입니다. 3호씨, 3호만 보면 뭐 3호 아파트, 뭐 3호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넷째는 이제 갑자기 80호 이렇게 하진 않잖아. 4호라고 되겠지. 4호씨, 5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어쨌든 미안합니다. 근데 아무튼 3호까지는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4호부터는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Z라고 하면 당황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E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수선 내려서 E.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두 개가 생겼죠. 삼각형 ADE 이것과 삼각형 ADC.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합동식 아니어도 대응점 순서에 맞게 적는 걸 습관 들입시다. 그래서 직각인 거 얘기하자. 수선 내렸으니까 이제 각 AED, 각 ACD. 이 90도인 거 알면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R, H, 빗변은 AD 하나 보이죠. 근데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AD는 공통.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줬지. 나와 있는 것만 적어서 합도인 걸 밝혀야 되지. 각 EAD는 각 CAD. 몇 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므로 합동식 적자. A, D, E 합동 A, D, C, R, H, A 합동. 이다. 합동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DE 길이가 DC랑 같다. 따라서 다른 안 나와 있는 이런 것도 같고 여기 있는 변의 길이도 같고 각도도 이제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야. 각도도 여기 있는 각도 있죠. 이것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합동이 밝혀졌으니까. 근데 우리 필요한 것만 합시다. DE 길이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얘는 DC랑 같네. 근데 얘는 4cm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E 길이 구했으니까 따라서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이제 1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은 이제 30이죠. 단위 써주시고. 단위 안 써가지고 많이 틀리죠. 쌤 다음에 단위를 막 헥타르 이런 거 쓸까? 4 한 다음에 4광년 할까? 라이트 이어. 4광년이면 아니면 그 뭐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뭐라고 하지? 1AU라고 하나? 이상한 단위 씁니다.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 근데 갑자기 수성이 이쯤을 지나간다. 그런 문제 내면 선입견 가지고 안 풀 거죠. 그냥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만 가지고 단위만 바뀔 뿐인데. 자, 마지막 문제 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심 I를 지나고 내심 수행평가 때도 외심 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본인은 내심 공부했다고 약 물고 내심 구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내심밖에 공부 안 해서 내심이라도 그리겠습니다. 아니 외심을 떠올릴 생각을 해야지. 바로 보자마자 내심부터 그리고 있길래 옆에 가서 그냥 진짜 이거 너 틀렸어 말해주고 싶어도 그거는 선생님이 개입하는 거잖아.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마음만 텔레파시만 보냈어요. 이거 외심이야.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채점 기준을 다시 확인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선생님 말에 귀를 닫고 내심을 더 열심히 구하더라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풀 때는 부디 문제 열심히 읽고 여러분의 그 뇌피셜로 풀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구해주세요. 상대방이 묵을 내면 빠를 내야 되고요. 상대방이 찌를 내면 묵을 내야 이깁니다. 내가 빠내는 법만 배웠다고 맨날 빠만 내면 이기겠습니까? 9번 다음 그 그림 같이 내심 I를 지나고
밑변 BC의 평행한 직선이 AB, AC와 만나는 점을 D랑 E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름 붙였죠, 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까지는 똑같은 소개 멘트는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증명을 한다면요.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아하. 자, 둘레. 하루하루 여러분의 1cm씩 둘레가 증가하나요? 사실 선생님도 좀 증가했었는데 작년 동안 다시 살 빼고 있습니다. ADE 이렇게 빨간 색깔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완전 어렵네. 어떻게 하지? 당황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떠올려보고 문제 풀리면 어떻게 될까? 문제 해결적 사고를 해봅시다. 내심 I. 그럼 이제 떠오르는 거 해봅시다. 내심이 뭐였지? 그 어쩌고저쩌고 동근쌤이 얘기했는데 그 각의 이등분선 교점. 그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지. 그럼 이거 AI 이렇게 선분 만들어 보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었지.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이네.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이네. 그럼 이거 평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평행도 써먹어야 되는데 평행 어떻게 하지? 각도 맞다. 각도에 대해서 이 평행선에서는 각도 동의각도 있고 억각도 있었지. 이거 억각. 와, 나 진짜 수학 천재인가? 하면서 이제 푸는 거냐. 여기 억각이 여기 있네. 근데 내심이니까 이것도 각이 같네. 근데 이거 삼각형 모양에서 이거 각도 두 개 같으면 맞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었지. DB랑 ID랑 길이 같지. 나 해결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ADI 길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펼치면 되지. 윙 해가지고 윙 해서 철커덕 펼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므려 있던 양반다리를 펼칩니다. 이 양반다리를 펼쳐. 유연성이 있죠, 다들. 다 펼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던 양반다리를 샥 펼쳐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똑같이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평행하니까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자, 일단은 내심이니까 꼭지점까지 이은 선은 각이 이등분선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평행선이니까 이거 억각 써봐야지. 억각 여기. 그러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 조건 만족하니까 이것도 변의 길이 같네. 그래서 이제 양반다리를 펼쳐줍니다. 윙 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각형 안에 있던 그 삼각형의 둘레가 AB랑 AC 길이가 되니까 20cm가 되는 거죠. 답은 20입니다. 자, 이제 생각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서술형 내면 어떻게 풀까요? 자, 이렇게 해서 20입니다. 선생님, 제 풀이 과정을 텔레파시로 보낼 테니까 답만 적어도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텔레파시만 보내면 안 되겠죠. 쌤은 텔레파시 안 받는 헬멧 쓸 겁니다. 매그니토 헬멧 쓸 거예요.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밝혀내는 과정이 좀 키포인트였죠. 그리고 이 내심 성질 각도 같다. 그리고 억각 얘기했고, 그쵸? 자, 이제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 이거 뭐라고 할까? IDB라고 할까요? IDB에서 일단 봅시다. 미안해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억각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ID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므로, 내심이다는 말은 이미 아니까 안 써도 되겠습니다. 내심이므로 붙여쓰기 띄어쓰기 조심. 국어 시험 아니니까 맞춤법 봐주세요. 내심이므로 각도 IBD랑 각도 IBC,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DE랑 BC가 평행하잖아. 여러분 이 말 굳이 안 해도 돼. 있잖아 문제. 네, 억각 DE랑 BC는 평행이므로 이것도 있나? 있지. 문제 있는 거는
이므로 이제 억각 이거 안 쓸게.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판서 뺏겨 적을 거잖아. 자, 이거 그 다음에 각도 DIB랑 DIB 그럼 IBC 이거는 이제 억각이니까 가로치고 억각 이렇게 해주세요. 이므로 이제 어떻게 돼요? IBC랑 세 개 이렇게 보이죠? IBC랑 DIB 같고 IBC랑 IBD 같으니까 이 영어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림과 같이 봐야 돼요. 이므로 삼각형 IDB에서 두 밑각의 크기 같다. 두 밑각 뭐야? 그 DIB라는 각도와 그 다음에 IBD 응? 맞죠? IBD 쌤도 지금 헷갈립니다. 이거 그림 보면서 그냥 써야 돼. 이다. 따라서 이름의 삼각형의 뭐 조건에 의해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 DB랑 DI랑 같다. 이까지만 적자. 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막 다 적을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판서를 좀 생각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것만 한번 적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소수령 답은 진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엄청 자세히 적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도 좀 생각해서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된다. 오른쪽도 똑같이 하면 되지. 근데 오른쪽도 이거 약간 사기는 아니고 뭐라지? 이제 치사한 방법이라 해야 되나? 동일한 방법으로 진짜 동일할 때만 써야 돼요. 이거 진짜 조금이라도 다른데 동일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쌤은 안 하고 이거 진짜 똑같잖아. 완전 똑같은 논리. 내심이니까 이거 가계의 능무선 억각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름의 삼각형 되는 거. 진짜 똑같아야 동일한 방법을 써야 쌤이 서술로 인정해주지. 이거는 갑자기 내심 아니고 다른 거 뭐 아니면 다른 성질 썼다 치면 이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쌤은 가차없이 진짜 점수 못 줍니다. 얼렁뚱뚱 넘어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진짜 똑같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IEC 해서 IE랑 EC 길이 같겠죠. EI라고 합시다. 그냥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을 기준으로 EC 이렇게 따라서 이제 둘레 길이 삼각형 ADE 둘레 길이는 따로 뭐 기호가 없으니까 길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수학교육 그거 협회 회장 돼가지고 아니면 협회 들어가서 둘레 길이 기호 만드세요. 서로 합의하에 만들면 됩니다. 둘레 길이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복잡하게 적어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적어보고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해볼게요. AD랑 DE랑 이게 AE 세 개 합이잖아. 근데 AD랑 AE는 그대로 두더라도 DE는 뭐예요? DE는 DI 더하기 IE죠. 근데 이게 좀 교환법칙 좀 써가지고 AD 더하기 DI로 바꾸고요. AE 여러분들 순서 헷갈리나 지금? 쌤이 좀 생략을 해버렸죠. 순서 안 헷갈리게 하겠습니다. sorry. DE를 쪼개서 적자고 DI랑 IE 이렇게요. 이거 다 적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일단 쌤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자세히 적고 그 다음 간단히 해볼게. AD나 DI가 지금 DB랑 같으니까 이제 바꿔주는 거지. DB IE랑 같은 게 EC죠. 그 다음에 AE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보세요. AD랑 DB 뭐예요? AB죠. EC랑 AE 더하면 뭐예요? AC죠. 그래서 AB 더하기 AC니까 9 더하기 11 20cm. 자, 이 과정이 자세히 적으면 이런데
이 중에 조금 이제 둘레 길이가 꼭 이렇게 식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아직 여러분들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생처럼 똑같이 철없잖아. 그치? 성장하지 않았지? 성장했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른처럼 잘 적기 힘들잖아. 그래서 AD 둘레 길이가 결국에는 요 정도의 이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결국 둘레 길이가 이 삼각형의 각각의 두 개의 변의 길이 합이다. 이 정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B랑 DI 같다. 그리고 이 I랑 이 C랑 같다. 이거가 서술에 드러나야 쌤이 이제 이거 서술을 좀 했구나. 이 부분. 근데 이게 왜 같은지를 이등변 삼각형의 그 조건 있잖아. 그걸로 얘기를 해줘야 쌤이 문제를 서술을 제대로 해줬구나 라고 쌤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점 기준도 사실 그때그때 조금씩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이 한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채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만약에 20살 대학생한테 낸다면 진짜 자세하게 다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게 좀 정해서 채점 기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점이라 해서 진짜 완벽한 답안이란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게 평가하기에 충분히 잘 서술했다 하면 이제 만점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서술형 시험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수능 시험이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는 시험이면 똑같은 기준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상황에 맞게 성적이란 게 이제 그 이제 절대평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쓰면 쌤이 인정해주고 뭐 그러는 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리고 그런 걸 연습해가지고 성실하게 써주면 저 완벽하게 못 써서 감점되는 거 아닌가요? 해도 이제 채점 요소들이 있으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시작도 안 하기보다는 좀 서술을 해보면서 공부하는 좀 습관을 앞으로도 좀 들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오늘 그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중간고사 준비 주말 동안 시간 활용해서 노는 것도 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균형 있게 해서 알찬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